어서 오세요. 품격 있는 어른들의 소통 공간, 마음라이프 FM입니다. 오래간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나갔지만 집에 돌아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텅 비고 헛헛해 기분이 가라앉았던 경험 있으십니까?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상대방의 무례함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져도 그저 내가 조금 더 참고 허허 웃어주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 믿으며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남들 눈에 모난 사람 되기 싫어서 꾹꾹 눌러 담아온 그 서운함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아랫목 같은 온기를 주고 또 누군가는 인생의 뜨거운 볕을 피하게 해주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닌데 만날 때마다 자기 하소연만 쏟아붓고 정작 내 안부는 궁금해하지 않는 마음의 도둑 같은 인연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랜 세월 살아온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소박한 모습 속 찬란한 보석도 있으니까요. 누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고 누구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60년을 남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만 곁에 두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 30분이 여러분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소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노후의 평안을 위해 지금 당장 인연의 가위로 잘라내야 할 독같은 관계입니다. 68세 이영숙 씨는 50년 만에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 친구들과 건강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박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어. 연봉이 2억 넘는데. 미국 본사 발령받아서 이민가. 며느리가 사넬 가방 400만 원짜리 사줬어. 그러더니 이영숙 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아, 너네 아들은 뭐하지? 아, 작은 식당 한다고 했나? 요즘 장사 어때? 자영업이 참 힘들다던데. 그 말투 속에는 칼처럼 날카로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자식 자랑, 손주 자랑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 오늘 그냥 안 갈걸.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일수록 실제로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고 노후 불안이 높았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식을 내세우는 사람은 본인의 삶이 공허해서 자식의 성공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조사 결과 자식 자랑에 자주 노출된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없고 깊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빈수레처럼 요란하게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지속적인 비교와 열등감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정서적 흡혈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자식의 직급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자식 자랑으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말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십시오. 두 번째,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70세 박순희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사와는 특히 마음이 잘 맞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하던 중 박순희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늙었나 봐. 예전엔 이 산 2번도 올라갔는데 이젠 한 번도 버거워. 무릎도 아프고.
쓸모없는 사람 다 됐네. 그러자 이 여사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무슨 소리야? 나도 똑같아. 어제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려고 왔는지 까먹어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산 오르고 있잖아. 대단한 거야. 박순희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씨는 박순희 씨의 약점을 비웃거나 훈계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산 후 커피를 마시며 박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 여사, 사실 요즘 아들 내외랑 좀 사이가 안 좋아. 며느리가 나한테 말투가 좀 차가워졌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에 잠도 잘 안 와. 이 여사는 박순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속상하겠다. 나도 며느리 문제로 고민 많았어. 근데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조금 거리 두면서 지내보는 게 어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박순희 씨는 이 여사를 만나고 나면 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여사는 박순희 씨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로저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2020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1명 이상 있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았고 수명도 평균 7년 더 길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 상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반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까지 허허 웃으며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첫째,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이제는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둘째, 치유가 일어납니다. 속상한 일,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이 들면서 자꾸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친구가 내 잘못을 못 본 척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작아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은 거울과 같다. 내 모습을 비춰주되 그 모습을 사랑으로 바라본다.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꼭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수다 떠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세요. 나이 들수록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년은 풍요롭습니다. 오늘 그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내가 참 든든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시간을 더 자주 만드세요.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런 친구입니다. 세 번째, 훈장처럼 늘어놓는 옛 영광 뒤에 숨어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72세 이철수 씨는 매일 오후 동네 경로당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로당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5세 조만식 씨입니다. 조 씨는 누가 오든 어떤 대화가 오가든 항상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시청 공무원이었어. 그때는 내가 말 한마디면 동네 일이 척척 해결됐지. 시장님도 나한테 자문을 구했을 정도야.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하며 들어줬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요즘 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이 참 어렵다더군요. 우리 손주도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아요. 그러자 조 씨가 끼어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야. 우리 때는 말이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했지.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이 씨는 조 씨와 이야기하고 나면 늘 피곤합니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며 현재를 폄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씨는 조 씨가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조 씨는 지금도 경로당 한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되뇌고 있습니다. 2015년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 회상이 지나치게 많은 노인일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 증상이 높았습니다. 특히 옛날이 좋았다, 요즘 세상은 엉망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노인들은 새로운 관계 형성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갇힌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까지 과거로 끌려갑니다. 첫째, 부정적 에너지가 전염됩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때가 최고였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둘째, 성장이 멈춥니다. 60대라고 성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배우고 새로운 취미 찾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힌 사람은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라며 물을 끼얹습니다. 셋째,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주위에는 점점 사람이 떠납니다. 처음엔 예의상 들어주지만 결국 지쳐서 피하게 됩니다. 60대 이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 현재를 살되 미래를 준비하라.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만약 주변에 늘 옛날에는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이런 드라마 보는데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거에 살고 있는가, 현재에 살고 있는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을 살자. 그러면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현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문화와 배움을 공유하는 등불 같은 사람입니다. 70세 정미자 씨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서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최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최 씨는 정미자 씨와 동갑이지만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유튜브로 운동 영상도 보고 SNS로 손주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가 부러운 마음에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자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도 처음엔 손주한테 배웠어. 근데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같이 배워보자. 내가 알려줄게.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최 씨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다시 해보자. 6개월 후 정미자 씨는 이제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심지어 손주에게 이모티콘도 보냅니다. 정미자 씨는 말합니다. 최 씨 언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최 씨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2019년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60% 낮았고 인지 기능도 또래에 비해 평균 5년 젊게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운다는 행위 자체였습니다. 악기든 외국어든 스마트폰이든 뜨개질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노화를 늦춥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혼자 배우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배울 때 효과가 2배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배움의 즐거움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배움을 공유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나도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73세까지 살았는데 죽는 날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배우지 않는 것이 늙음의 시작이다. 60대, 70대라고 배움을 멈춰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만 열려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배울 것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이든 그림이든 춤이든 글쓰기든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함께 나눌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5번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궁색해서 당신의 대접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례한 태도입니다. 65세 김동수 씨는 고등학교 동창 박 씨와 3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어느 날 김동수 씨가 식당 계산을 하려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러자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각자 내자. 내가 먹은 건 32,000원이고 내가 먹은 건 28,000원이니까 정확히 나눠서 내는 게 맞아? 김동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끼리 밥 먹으면 돌아가면서 내거나 대충 반반씩 냈는데 박 씨가 갑자기 1,000원 단위까지 계산하자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박 씨는 계산을 정확히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내 거는 5,500원, 내 거는 4,500원이라며 1,000원 차이를 따졌습니다. 어느 날 김동수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가 부의금 봉투를 건넸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3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보통 친구 사이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은 하는데 말입니다. 김동수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친구가 아니라 거래 상대였구나. 모든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더 이상 박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이 돈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를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받으면 돌려주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은 이호혜성을 파괴합니다. 2017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팀이 500쌍의 친구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전 거래에서 지나치게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사람은 5년 이내에 80% 이상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정확히 계산하는 행위는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 정확히 따져야 해라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과 불신감이 깊어집니다. 친구조차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인색함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첫째, 관계를 거래로 만듭니다.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매번 정확히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냈으면 다음엔 내가 내고 때론 내가 2번 낼 수도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매번 계산하는 사람과는 편안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소중한 순간을 망칩니다. 함께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마지막에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관계의 따뜻함을 파괴합니다. 셋째, 자신도 불행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남이 자신을 이용할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외롭습니다. 6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00원, 10,000원 아끼려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강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인색한 사람은 물을 가두려 하지만 결국 썩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물이 흐르게 하고 결국 더 큰 풍요를 얻습니다. 만약 주변에 늘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친구와 밥 먹을 때 누가 얼마 먹었는지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기분 좋게 내고 다음엔 친구가 내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우정입니다. 부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적절한지 따지지 말고 내 마음이 편한 만큼 내세요. 상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관대함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곁에 있느냐입니다. 오늘부터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관대함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6번째, 베푸는 것을 손해가 아닌 기쁨으로 여기며 당신의 삶에 풍요를 더해주는 복덩이 같은 사람입니다. 서울 종로의 어느 작은 식당 이야기입니다. 그 식당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이시면 어김없이 오시는 두 분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 분은 69세 이영숙 씨, 다른 한 분은 68세 김정희 씨입니다. 두 분은 10년 넘게 그 식당에서 점심을 드십니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늘은 제가 한턱 내고 싶어요. 그동안 단골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이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오늘도 제가 계산할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씨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식당 가보자.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거기는 내가 낼게.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는 내가 낼게. 우리 새로 생긴 카페도 가보자. 두 사람은 누가 내느냐로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위해 뭔가 해주는 게 기쁘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은 말합니다. 저분들 보면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씨가 곱고 품격이 있으세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16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6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상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타인에게 베푸는 행동이 2배 증가했고 우울감은 40% 감소했으며 삶의 만족도는 35% 증가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대해집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느끼면 남에게도 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먼저 고맙다 말하고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관대한 사람은 억지로 베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쁘게 베풉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 에너지를 받고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며 삶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두 번 받는다. 한 번은 베풀 때의 기쁨으로, 한 번은 상대의 감사로. 진정한 베품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더 큰 것을 받습니다. 상대의 진심 어린 감사, 깊어진 신뢰, 그리고 스스로의 뿌듯한 말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결국 외롭고 관대한 사람은 결국 풍요롭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친구가 차 한 잔 사줘도 고마워라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식당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버스 기사님이 안전하게 운전해줘도 내릴 때 수고하세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꺼이 베푸십시오. 친구와 밥 먹을 때 오늘 내가 낼게라고 먼저 말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상대도 다음에 기쁘게 낼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10,000원짜리 식사라도 기쁘게 대접하고 받았으면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늘 먼저 고맙다고 말합니까? 누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웃으며 내가 낼게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와 관대함은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품격입니다. 7번째, 녹슬어가는 당신의 관절보다 당신의 내일을 더 걱정하며 손을 내미는 건강한 인연입니다. 71세 강태수 씨는 3년 전만 해도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귀찮아서 나가기 싫었습니다. TV 보고 낮잠 자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이웃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태수 형님, 저랑 내일 아침 산 좀 걸을래요? 운동도 할 겸 해서요. 강태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안 돼.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같이 가요. 결국 강태수 씨는 최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옆에서 천천히 맞춰주며 격려했습니다. 형님,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가면 돼요. 3년이 지난 지금 강 씨는 매일 아침 산에 오릅니다. 무릎도 좋아졌고 살도 오케이지 빠졌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병원도 덜 가고 약도 줄었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민수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지금도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을 거야. 그 친구가 날 살렸어. 최 씨는 단순히 등산 친구가 아니라 강 씨의 생명을 연장시킨 은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1년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노인은 건강 개선 효과가 30%였지만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노인은 건강 개선 효과가 70%였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운동하면 귀찮을 때 쉽게 포기하지만 친구와 약속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친구가 기다리는데 안 나갈 수 없지 하며 나가게 됩니다. 또한 함께 운동하면서 대화하고 웃으면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운동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대화로 마음이 건강해지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나이 들면 자꾸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고 집에 있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밖으로 불러내는 친구는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혼자서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하다가 평생 미루지만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면 실천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모든 노년 질환을 예방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 햇볕 쬐고 바람 쐬고 몸을 움직이면 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이 삶의 의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친구가 곁에 있으면 게으름과 싸울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명언 아리스토텔레스의 활동.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활동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편하게 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활동하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하고 멈추면 썩습니다. 60대, 70대라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밖으로 불러냅니까? 누가 같이 걸을래요? 같이 운동할래요? 라고 제안합니까?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제안하세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같이 아침 산책할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체조교실, 걷기 모임, 게이트볼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보세요. 거기서 함께 움직이는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30분씩 친구와 함께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운동 친구가 되어주세요. 혼자 집에만 있는 이웃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같이 나가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햇볕 아래서 친구와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8번째, 침묵마저 편안한 평화로운 사람은 꼭 곁에 두어야 합니다. 68세 윤영숙 씨와 한 씨는 매주 화요일 오후이시면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윤영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참 좋다. 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기분 좋네. 그리고 다시 침묵. 다른 사람이 보기엔 대화가 없어서 무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합니다. 윤영숙 씨는 말합니다. 한 씨랑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돼서 좋아요. 억지로 대화 거리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한 씨도 말합니다. 영숙이는 내 말을 안 해도 이해해줘요. 오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안 말해도 알아요. 그게 참 고마워요.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친한 게 아니라 침묵마저 편안한 사이가 진짜 친구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18년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 400명에게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한 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활발한 대화를 나눈 후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보통이었지만 침묵 속에서 함께 있은 후 편안한 사이는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했고 불편한 사이는 코르티솔 수치가 40% 증가했습니다. 즉, 편안한 침묵은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지만 불편한 침묵은 스트레스를 크게 높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지표는 얼마나 많이 대화하느냐가 아니라 침묵이 얼마나 편안하냐이다. 침묵마저 편안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줍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만, 유쾌해야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이보다 큰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있으면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 없나?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뭐라도 말해야지, 이런 생각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사람과는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보다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더 소중합니다. 침묵이 편안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진정으로 쉽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서로 물을 뿜지 않아도 함께 헤엄친다. 진정한 친구도 그러하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것.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편안한 관계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구와 있을 때 말을 안 해도 편안합니까? 누구와 있을 때 뭐 얘기해야 하나 하는 부담 없이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주 만나되 거창한 계획 없이 만나세요. 그냥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햇볕 쬐는 것,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말없이 함께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상대가 말이 없어도 재촉하지 마세요. 무슨 생각해? 왜 말이 없어? 이런 질문은 부담입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침묵을 존중하고 그 침묵 속에서 상대의 존재를 느끼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친구, 침묵마저 따뜻한 친구가 바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그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다음 주에 만날래? 그냥 차나 한잔하면서.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세요. 그 평화로움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참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오직 내 마음이 편한 사람만 만나도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빛날 것입니다. 매일 웃음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을 계속 만나면 여러분은 점점 우울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관계가 곧 운명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직장의 굴레, 자녀 양육의 책임, 남의 시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에 좋은 사람들을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혼자서는 힘들지만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라이프 FM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